뉴스 브리핑 옴부즈맨 코너, 오늘도 김문현 사장님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사장님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있었습니다. 어디 얼굴이 좀 타셨나? 아니 나가서 살이 좀 빠지신가? 좀 너무 더운 여름이어서 네.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아주 그 별명이 북극곰인데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네. 해먹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 사업하시는 분을 이 옴부즈맨 코너와 이 따르릉에 자꾸 모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 그래도 말씀을 인기가 너무 있어가 제 탓이 아니고 본인이 인기가 있는 탓입니다. 자, 오늘 그 옴부즈맨 코너는 지금 사드가 이제 롯데로 가기로 했어요. 롯데 골프장으로 네. 성주에.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롯데 2인자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런 일이. 이인원 그 부회장이라고 하는데 신격호, 신동빈 다음으로 네. 그 사실상 롯데그룹의 현재 신동빈 다음에 2인자인데 지금 검찰 이 출두를 앞두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이 왜 저런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정말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유추는 되는데 네. 뭔가 이렇게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네, 그런 묘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롯데도 이제 끝나버린 것 같아요. 예, 계속 벌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수사를 하면서 골프장에 저거 어떻게 갈까 고민이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골프장이 가는 방법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참 기가 차기도 합니다. 자, 뭐 어쨌거나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예. 소개를 해주십시오. 또 숨이 차면 제가 또 받아갖고 있겠습니다. 예. 예, 위영택님 그 보내주신 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좌파 정권 출신 친북 친중 세력인 외교장관 윤병세의 농간에 놀아나 자신들이 대중국 외교를 잘하여 중국이 한국의 이로운 역할을 할, 즉 북한에 대해서는 척지고 남한 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식의 대국민 홍보와 여론을 유도해 왔는데, 이제 와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어색할 뿐 아니라 지금이라도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사드 관련하여 문외와 양아치스러운 행태를 스스로 조용히 거두어 들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입을 쳐닫고 조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참 중국에 대해서 역대 최상이라고 했는데 할 말이 없게 돼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 예. 윤병세를 오병세라 그러는 거 알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박 대통령과 5년을 같이 한다고 오병세라고. 아,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네. 했더니 그런 뜻이 아니라. 사드 하는 날 간 네. 크게 네. 이 찢어진 옷 수선하러 반포 네. 신세계에 간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요? 아니 내가 네. 그 뭐 그렇게 나다니도 네. 나는 5년 간다. 그럼 이거 뭔가 사전에 무슨 뭐 권리금을 주고 자리를 산 건 아닌가요? 총애받은 자의 자부심이라 할까요? 저도 그럼 이 자리에 5년 보장해 주십시오. 아니 좀 5년이 아니라 저기 삼성까지 개헌을 해서라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찰토마토님, 제가 전부터 늘 이야기한 거지만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 들어가면서 미국에게 한없이 자비로움을 강조한다는 거,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누드핏이 예. 제가 읽겠습니다. 벌써 김천 구미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는 글이 떠돌아다니네요.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안보적 사안인 제주 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그리고 사드 배치 등의 문제들에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며 반대하는 집단들과 평소 이런 것에 아무런 관심과 지식이 없다가 이런 선동꾼에 현혹되어 좀비처럼 허우적대며 몸부림치는 지역 주민들을 보면 정말 국민들의 민도에 한탄하며 한편으로는 우매한 민중을 이용할 줄 아는 좌파들의 능력이 부럽기도 합니다. 전 사드 배치 지역 변경을 찬성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온 롯데 소유의 골프장 부지로 이전을 추진한다면 앞서 말한 김천 구미 주민들의 반발에 대비한 사전 설명도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조종훈님, 문제는 중국도 북한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저들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가. 안으로 단합해서 하나가 될 때인데 강력한 그 무엇이 필요한데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참 저기 우리 집 마당에 해달라 하는 분인데요. 네. 저도 저희 집 마당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당이 뭐 한 3만 평 됩니까? 뭐. 저기 우리 김은영 사장님은 저 일산에 3만 평의 마당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면서 사드 배치를 하는데
저는 전세 아파트라서 이 사드를 배치할 땅 한 평이 없습니다. 3만 평이 아니라 제가 누울 자리 그 3평만 있어도 전 내놓겠습니다. 근데 3평에 사드 배치가 안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그 BIH님,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관료들을 보고 국민성을 본다면 한국은 철저하게 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망해야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억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므로 감수해야 되겠지요. 요즘 사드 벤치에 이 반대하는 네. 그런 어떤 국민들 또 더 나아가서 국회 이 정보위원장이 이철우 의원인데 김천 출신입니다. 또 국회 정보위 간사가 그 이완용 이분을 언급할 때 자꾸 이완용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완용 의원님 네. 이분은 성주 의원입니다. 둘 다 샌디예요. 그러면 국회 정보위가 많은 데인 줄 아십니까? 그 뭐 하는 겁니까? 국정원과 관련되는 네. 그런 어떤 정보 사항들을 보고받는 아, 저 굉장히 북한과 관련된 이런 특급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받는 그런 위원회 위원장인데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사드를 우리 동네는 오지 마라. 그리고 사드를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배치한 게 잘못됐다. 어디에 배치했는지, 사드가 배치되었는지 안 됐는지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런데 만약에 네. 사드를 갖다가 비공개로 배치하다가 좌파들이 알았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한 3천만 명쯤 좌파가 3천만 원 안 되구나. 아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건 그렇게 모여가 촛불 시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초를 만드는 회사에 이전에 그분 내렸다는 게 아주 네, 아마 대통령 탄핵으로 갈 거예요. 사드를 예, 아마 맞습니다. 몰래 배치했다가 네. 들켰으면요. 그리고 결국 사드를 몰래 배치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또 이야기해라 해서 정보위 같은 데서는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것들은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네. 국회 정보위 위원장이나 간사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그 정보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정말 중요한 안보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이게 뭐 북한이든 중국에 넘어가는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죠, 부장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야당 의원들 중에서 경력상으로 봤을 때 네, 그때 이 한때라도 네, 이 좌파 뭐 스쿨에서 공부를 했다든가 그런 경력으로 예를 들어서 이 처벌을 받은 국가보안법 뭐 집시법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정보위에 아예 들르지 않고요. 정보위 위원은 각서에 서명을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누출했을 경우에는 뭐 징역 한 20년에 처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예. 손상아님, 사드에 있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 엄청난 압박인데 효용성 하는 자들은 먼저 한 사람의 망상으로 시작된 햇빛 정책에 대한 투입 대비 효용에 대한 분석이나 먼저 하고 사드를 비판했으면 하네요. 예, 그 김한준님 제가 읽겠습니다. 반공 보수파의 선전 프로파간다가 정부의 정책 홍보가 너무나 부진하고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정부 말을 믿나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종북 좌파 정권 10년의 피해가 이제 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 년인지 노무현 대통령이 어린이날에 청와대에 초등학생을 초대하여 3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다라고 열변을 토했지요. 그때 어린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헬조선이라는 단어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외교 난맥상을 초래한 윤병세를 조속히 물러나게 하여 외교 라인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관료 출신들이 정권에 충성을 하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윤병세가 노무현 정권 때 한 자리 한 거는 알고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NSC에 네. 그때 거기서 아마 정책실장으로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던 사람을 박 대통령이 데려다가 친중어로 하면서 미국의 어떤 불편함을 가져오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역사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밝혀질 거라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라고 소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저는 솔직히 박 대통령이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아버지 때에서부터 그런 것이 그 잠재되어 있는 거.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우리 둘이 다 알겠습니다. 고마합시다. 국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는 그 재규.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또 좀 반일 이런 부분에는 또 그것도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러는데요. 뭐 그거는 대통령만이 알 일이고 제가 알 수가 없죠. 예. 대통령의 김인기님,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지금 또 얘기가 입 밖에 나오나 이번 일도 잘 될 수 없겠지만 설령 어떻게 넘어간다고 치자 앞으로 어떤 구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나, 댐을 만들 수 있겠나, 발전소를 만들 수 있겠나, 대통령은 자기 임기만 때우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 밑에 읽을게요. 예. 최영님. 정부 스스로가 자기 권위를 갉아먹는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처리가 아마추어 같이 어설프고 순진해서 지켜보는 국민들 속이 다 고일 지경입니다. 가정에서도 애들한테 저리 하면 얕잡아 보이고 속으로 부모를 경멸합니다. 죽어도 안전자리에서 죽어야지요. 에휴, 이게 뭔가 하면 성산포대를 하기로 했으면 거기서 끝을 봐야지 저걸 전자파 유해 문제를 없다고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아마 사드 발표 이후에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휴대폰 전화보다 못하다 했는데 실제 측정 결과 휴대폰 전자파보다 사드 전자파가 약하다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1.5km에서 18km로 옮겨주면서 사실상 성주이면서 사실상 김천이니까 이제 고마자 하니까 이제 김천에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 좀 물어봅시다. 남은 골프장에 사전에 이야기가 안 돼놓고 점 찍어가 우리 걸로 간다 하면 이 자유경제원이나 정경련 같이 사유재산을 중요시하고 시장경제를 중요시하는 데서 들고 일어나서 정부가 왜 우리 대기업의 땅들을 마음대로 증발하냐고 데모를 하고 계급품을 좀 물어야 안 됩니까? 계거품 정도가 아니라 뭐 가진 수단을 다해서 뭐 시위를 하고 뭐 촛불 집회를 갖다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뭔가 그것 이상의 보상이 있지 않을까. 오늘 뭐 한 명 또 그리 되시고 하니까 이제 뭐 끝나버린 건가? 저건 참 이상합니다. 소장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기 그 발전소를 만들 수 있나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댐을 만들 수 있겠나? 박 대통령 지금 시절 이후로 저희 나라에 댐이 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우제를 지내고 물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지금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한 10년간 댐 만들 거를 10년이 아니라 한 100년 댐 만들 거를 4대강 한다고 땡겨가지고 한 23, 4조를 해버리니까 수자원 공사가 댐을 관리하잖아요. 수자원 공사가 지금 빚이 아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자원 공사가 돈이 없어서 댐을 못 만들어가 그러는데 사도강 물이 청정할 거라고 해서 뭐 물고기 로봇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은 요즘 록조라떼 어쩌고 하는데 참 다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이 나라는요. 이거 참 기우제 지내는 거를 보고 이게 지금 다시 조선으로 안 그래도 헬 조선이라는데 조선은 조선이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광경 뉴스에서 보고. 김새님, 박 대통령이 작년 말부터 계속 헛발질의 연속입니다. 그것도 빈 골문 앞에서 헛발질이 이어지네요. 이러다가 퇴임 후 평가가 매우 낮아질 것 같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좀 상황 파악을 하시고 부패와의 전쟁을 제대로 하셔서 측근이라도 가차없이 부패 척결하시기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결코 바뀌실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왜 자꾸 박 대통령이 나오니까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읽어야 나중에 또 잡혀가도 n분의 1하는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정말로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밀양 공항 문제도 그렇고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맺고 끊는 맛이 없이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성주에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국가 건권력에 저항하는 대목군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엘리자 365님. 네, 대구 경북 출신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허망하구나. 성주 인간들아, 니들은 언제부터 표창원이나 박지원하고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냐?
참나원 사드 하나가 니들 머리를 획 돌아버리게 만들었구나. 전자파 문제가 아니라 사드가 영혼을 좀먹는 유해성을 가진 모양이로구나. 불쌍한 것들 똥오줌을 못 가리는구나. 이들은 이제부터 절대 보수란 말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 참외 농사도 김정은 밑에서 짓고 싶냐. 뭐가 그리 억울하냐. 그 땅에서 사드 배치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억울하단 말이냐. 유해성 없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옛날에 참외 중에 개똥참외라는 게 있었는데 압니까 혹시?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아, 또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 안다고 넘어갔을 건데. 옛날부터 이 참외를 먹으면 네. 이 배탈을 잘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뭐 잘 못 먹을 때 갑자기 막 참외가 생기면 막 한 너댓 개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잘 때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시골에서는 이제 애들이 화장실이 뒷간이 좀 멀잖아요. 예. 그러면 화장실까지 안 가고 마루에 앞에 텃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텃밭에 가서 이제 싹 하고는 또 낮에 부모한테 혼날까봐 발로 흙을 살살살살 강아지들이 하듯이 네. 그렇게 덮어놔요. 아, 그러면 그 안에 그로부터 한 20일 뒤에 이제 네. 한 열흘, 짧게는 일주일도 됩니다. 싹이 네. 돋아납니다. 네. 근데 저게 뭐 그냥 그렇겠지 했는데 좀 있으면 이렇게 길게 나가 한두 달 지나면 또 꽃이 피어가지고 참외가 다시 열려요. 아, 근데 이제 그 그름도 주고 한 네. 참외니까 그게 아주 작은데 굉장히 답니다. 아, 원래 이게 똥으로 그름을 해야 참외나 수박이 따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성주 수박이나 참외가 똥으로 거름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은 그래 안 할 거라 보는데요. 네. 어쨌거나 김정은이 밑에서 참외 농사를 하길래 김정은이가 뭐 싸면 밑에서 참외 농사 짓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김정은이 싸면은 참외가 아니라 메론이겠죠. 아, 참외 먹겠습니까? 김정은은 뭐 망고 먹나 메론 먹나 예, 김준님. 성주 골프장 가면 성주 주민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지역으로 보상금이 이제 김천 주민 쪽으로 가버리니 보세요. 당장 김천 주민들 웬 떡이냐고 난리 났잖아요. 아 그래서 8,000명이 한영대회를 한 겁니까 엊그제? 아, 열렬히요아니요. 네. 이거 그러면 저희 일상으로 저도 유치하는 조직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투쟁위원장을 아, 이거 이제 가열차게 투쟁을 근데 하겠습니다. 머리 깎으면 괜찮을까 완전히 예? 김정은 한 주 딱 밀고 그다음에 님의 침묵을 저도 뭐 님의 침묵을 봅니까?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님의 침묵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전자파가 더 안 좋습니까? 아니면은 방사능이 더 안 좋습니까? 방사능이 훨씬 안 좋지요. 병원에 가가 네. 오늘 나도 치과 갔다 왔는데 네. 간호사가 제일 얄미울 때 네. 치과 이제 이거 턱을 찍을 때 엑스레이를 내보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라고 하서 예. 지는 제일 싸게 문 닫고 가버리면 번쩍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전자파 때문에 그 핵미사일을 날라오는 거를 방어하는 체계를 못 한다라는 거는 이 방사능을 더 좋아하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심지어 또 뭔 소리 하는 게 있습니까? 핵을 100km 위에서 요격을 네. 하면 상층에서 핵미사일을 그 핵이 땅으로 떨어져서 밑에 있는 사람이 괴롭다고 요격하지 말라는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놈 보고는 핵에 맞아 죽으라고 해요. 참. 한국에 그런 놈들만 다 모아갖고 북한에다가 표적 신호를 제가 빨간 깃발을 흔들고 싶습니다. 여기다가 정확하게 쏴달라고요. 예. 마지막에 아주 됐네요. 예. 그죠. 이렇게 사드 문제가 이제 됐는데요. 이제 롯데 골프장으로 갈 건데 정부는 이제 저걸 세 군데로 만들었습니다. 성주군의 강경파들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끝까지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농민이고 뭐고 끝까지 갈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진짜 참외밭 다 사주기 전에는 끝까지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년 팔 참외를 다 사줘야 된다 이래야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골프장 옆에가 성주군 초전면이에요. 요분들은 또 이해관계가 특수한 이해관계가 또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성주 국민의 그 45,000명의 n분의 1이 아니라 요분들은 자기들끼리 한 800분의 1, 뭐 1000분의 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천에 그 옆에 이제 뭐 한 7, 8km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핵심 도시, 예? 멀쩡한 서울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흩어렸는데 그 핵심 도시라가 한 7, 8천 명 살고 서울 사람도 좀 내려가 사는 모양이에요. 이제 이분들은 집값 떨어진다. 대한민국 사람들 왜 강남에 집 한 채 15억, 20억 끼고 앉아서도 옆에 재개발하면 먼지 날리니 흙 날리니 시끄럽다 해가지고 가서 머리띠 메고 막 이러면 조용히 해라고
뭐 에어컨이라도 하나 주. 아니 밑으로 한 5억 10억 줘요. 네. 그래갖고 주민들끼리 다 나눠요. 어제 누가 와서 또 저한테 그 이야기 해주고 왔습니다. 저거 아파트 그런다고. 네. 사실이 저는 사실만 이야기예요. 자, 사드. 이제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북한이 SLBM 보면 사드를 한 8개쯤 갖다 놔야 될 건데 미국이 만드는 것도 없대요. 갖다 놓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습 그 사이렌이 울리면은 저는 방공으로 절대 안 피할 겁니다.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번쩍할 때 가야지. 그거 살아남으면 여러 가지로 고단합니다. 그래, 또 살아남으면 뭐 이렇게 아프고 이 체르노빌 스토리인가 하는 그 영화 있어요. 체르노빌에 방사능 터질 때 살아남아가 좀비가 돼가 오는 사람마다 다 예. 덮쳐서 잡아먹는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자, 체르노빌 다이어리입니다. 오늘 심심하시면 체르노빌 다이어리 한번 보십시오. 네. 이런 일이 생겨야 그때 가서야 후회를 할지 참. 자, 이제 두 번째로 끝까지 버텨서 사는 사나이. 다이하드. 다이아드. 예, 옛날에 제 어릴 때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다이하드 영화 아주 감동적으로 제목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캣집 뭡니까 이 극장에 요즘 뭐야 치매가 오나 극장에 그거 뭡니까 이거 이 광고에 네. 딱 뜨는 그 자막을 뭐라 그럽니까? 프롤로그 같은 거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김사장한테 비슷한데 자우가 거기에 끝까지 버티고 있어다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우병우 네. 좀 하시죠. 예. 박혜련아님, 임대업은 차량 유지비로 과대하게 비용 처리하거나 임대와 관련 없는 비용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비용 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한국의 임대업자들은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네요. 네. 예. 이거는 아마 그분 회사 음, 저 뭐 부인하고 자녀끼리 하는 회사 정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거기 임대업에서 전부 비용 처리했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거기 뭐 본인들 그 이용했던 예. 차량이나. 예. 예, 필소구님. 겁 많고 비겁한 언론에서 우병우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 성완종 사건 때처럼요. 이젠 황 소장님 홀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 같네요. 황장 소장님을 TV에서 좀 더 많이 봤으면 참 좋겠다고 종편 몇 군데에 전화했습니다. 자기들이 참고해보겠다고 하더군요. 항상 정의를 위해 바른 말 해주시는 소장님 모습 본받겠습니다. 저보고 굉장히 감사한 말씀인데요. 저보고 이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말하는데 여러분이 전화하셔갖고 저보고 여러 군데서 다 나오라 해가 우병우 물으면 네. 제가 박종진 앵커가 묻길래 네. 어제부터 다 이 말이 바뀌었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 황 소장 입장이 뭐냐 하길래 아니 말을 한번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말을 바꾸냐 이랬는데 그럼 저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면 가는 데마다 우병우 빨리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다가 저보고 이제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보자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상이 크실 겁니다. 이 고단한 생이라. 지상에서도 보다는데 그러니까 천국에서 상이 크실 겁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예, 안조나단님.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병우 비리 의혹 보니 의혹이라기보다는 비리가 확실한 듯한데 안철수 비리나 거짓말과 비슷함. 검찰 조사에서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도 계시네요. 저보고 뭐 아주 별의별 욕들 방길 조심부터 시작을 해서 박을 빨다가 이제 까냐 이러는데 저는 박 대통령을 빨기도 했습니다만은 잘못할 때는 또 열심히 까기도 하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빤 사람은 까면 안 됩니까? 네. 그것도 오늘 보면 이 유시민이 어제 썰전에 나와서 전원책 변호사하고 박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한테 약점 잡힌 게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또 유추할 수 네, 있죠. 그래서 지금 못 자르고 자를 경우에는 대물릴까봐 그런다. 이제 이런 말이 장안에 돌아다니고 별의별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차마 소개는 못하겠습니다. 예, 박소연님.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하지 않으면 무엇합니까? 참모들이 썩어서 문제가 되고 의혹이 있어도 청와대가 아무런 처벌도 안 하고 의혹을 풀고 있지 않는 한 대통령도 깨끗한 대통령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허정수님 이것도 같이 나눠야지. 특히 대통령 이야기 나오는데 참으로 가관이다. 이건 대통령이 없네. 우리는 우라는 사람은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렸으면 나라를 위해 알아서 물러가야 하자는가. 무엇을 하며 산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자는가. 영리하지도 현명하지도 지혜도 판단도 분별력도 결단력도 배짱도 우둔함 속에 갇혀있는 통수권자의 치마 속에 큰일 났다. 숨어서 찌질남의 비굴함을 드러내니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온다.
다음 정권에 대한 암담함에 희망이 없지만 속히 현재의 어처구니 없는 이 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길 바란다. 와, 이 내용 잘못 읽었네. 큰 거 물으셨습니다. 그 밑에도 이렇게 기왕에 밟은 김에 청와대는 똥 오줌을 못 가리고 있네요. 이거 확실히 밟았지요. 네. 부수적인 일로 이석수를 비난할 것은 나중이고 우병우에 대한 감찰 결과를 먼저 말해야지요. 뭐 하려고 감찰관 제도를 두고 임명했나요? 참 안 됐습니다. 우 하나 보호하려고 대통령부터 그 아래 인간들이 그렇게 총동원되어야 하는 거죠. 전 참 우리 국민들 똑똑하다고 봅니다. 다음 거 이제 읽을까요? 밟으세요. 예. 전 BS님, 당연히 우병우는 물러나야 하고 조사받고 처벌받을 게 있으면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레임덕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특별감찰관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데 그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없는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언론 플레이하게 된 건지, 그리고 조응천이 천거한 사람이 맞는 건지요? 자, 여기서 이제 예. 특별감찰관은 2015년 3월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조응천이 그만둔 지 한참 되고 난 뒤에 들어왔고 아마 이분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을 추천하는 사람도 그 검증한 사람도 우병우 수석일 겁니다. 예. 우수석이나 박원순이나 뻔뻔하게 마찬가지인데 언론은 박원순에 대해서 왜 더 파헤치지 않는지, 검찰은 그 아들을 소화 안 하고 모든 게 참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나 있는지. 예, 좋습니다. 참 뭐 지금 박원순이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 말입니다. 예, 주병관님, 보수든 진보든 잘못을 확인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것이다. 자꾸 빌미를 주는 현재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대통령은 이미 정당성을 잃어버렸는데 왜 자꾸 미적대고 있는 것인지,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못해서 어찌 정상화를 하겠는가. 읍참마속의 뜻을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을. 불어 좀 할 줄 아십니까? 불어요. 읽을 줄은 아십니까? 뭐 조금 하면 아, 깼었어요. 밑에 불어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또 읽다 보면 또 황장수 버벅대더라 이럴까봐 불어 놓는 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엘리자 365님, 치졸하게 짝이 없는데 치졸하게 짝이 없는 청와대 사람들입니다. 국민 모두를 아주 바보로 보는 것 같네요. 국기를 흔드는 사건, 와 정말 웃기고 있네요. 대통령도 정말 이렇게 분별력 없어서야 어떻게 이 복잡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병우의 비위를 비판하는 것, 대통령을 흔드는 일, 이코르 국기를 문란하는 사건, 딱 프랑스 왕 루이 14세 말이 생각납니다. 르에세모아, 지미국 국가다. 좀 하네. 요즘 청와대 사람들은 지금 17세기를 살고 있는지 18세기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의 핵심들 국민한테 혼쭐 한번 나야 합니다. 이것들은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병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요, 다 박근혜 대통령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지자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요, 자, 이쯤에서 고마해야지요. 근데 이걸 갖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화 친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구마해라 많이 묻다. 네. 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네? 정말 그 친구 영화가 끝이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딱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되는데요. 권력이 있으면 그걸 몰라서 나중에 불행하게 된다. 참 걱정입니다. 예. 저는 박 대통령이 퇴임해서요, 그래도 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일산에서 뭐 대학로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상암동 지날 때 박정희 대통령 순간 있지 않습니까? 꼭 갈 때 올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진짜. 그러면 차에서 옆에 사는 사람들이 맨날 약 올려요. 네, 누가 정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또 본인이 또 이렇게 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저는 뭐 그 전철을 지나는데 인사를 안 해서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제 이 시사 이슈는 아닌데요. 영화 코너나 지난주에 한 컬처팝 코너, 혹시 컬처팝 코너 좀 보셨습니까? 컬처 팝콘은 못 봤습니다. 아, 그
재미가 없구나. 아닙니다. 제가 좀 굉장히 좀 바쁜. 사업한다고 바쁜 분이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문화는 뭐 옛날에 이 사업하시는 분은 그냥 이거 아닙니까? 뭐쨍 해가 막 이렇게 팔 걸고 원샷 하는 거. 아니 직접 그 이 노가다를 뛰어라고요 제가.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영화 이야기인데요. 네.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나그네님. 존. 부산행 보고 6.25가 떠오르더군요. 공산주의 좀비들에게 부산 빼고 다 점령당했던 게 말이죠. 알로하오에 들을 땐 나라를 구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났고요. 예. 이건 아마 부산행 영화 보고 네. 영화평 보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유진승님은 이 인사이드 러인 그 영화 보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봐야 느낄 수 있는 비애감 같은 것이 담겨진 영화로군요. 불현듯 푸슈킨의 시가 떠오릅니다.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진솔한 평론 잘 들었습니다. 야, 이 이거 푸슈킨 씨 우리 진짜 오래간만에 네. 듣는 얘기죠. 네. 예. 옛날에 어릴 때는 그냥 우쭐한 마음에 내용도 모르고 외웠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좀 색다르네요. 예. 강성곤님, 과거 소개해주신 영화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해설하신 영화도 무척 기대됩니다. 미리 줄거리를 알고 봐 흥미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영화의 본질을 쉽게 찾아 여러 의미를 느끼게 되는데 감사드립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감동을 선사하시는 소장님 수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뭐 감사 받을 일도 아닌데. 자, 밑에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네. 정혜정님, 삶의 동력이 무엇일까? 내일을 걱정하고 오늘을 겪어내는 이놈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어쩌다 보면 뭐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하루 어째 살지 이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는 것은 시내를 건너는 것 같아서 지금 네 발목을 적시고 있는 그물만 생각해라.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저 위의 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물만 느끼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폭탄도 잘 타게 생겼는데 또 말할 때는 보면 진짜 철학자 같으십니다. 제가 좀 열이 있고 감성이 있는 예. 감성남. 자, 그리고 김왕동님, 네. 영화를 안 보고도 보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실감있게 영화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주시니 황도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황도사님, 영화 이야기에 삶의 애환과 철학을 느끼게 하고 재미를 불어넣어 듣고 있다 보면 감탄이 절로 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가입을 했는데 입금 계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성심껏 사회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 저거 이걸 읽었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예. 정말 그래도 헌금이 들어와야 그 믿음이 증명되듯이. 목사들이요. 네. 이 헌금을 잘 거두는 사람들, 네. 그리고 교회가 번창하는 네. 사람들은 일종의 공갈과 협박을 적절하게 잘 병행하는 목사님들이 성공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너네 지옥 가고 싶으냐? 예. 이 세상에 너네 진죄들을 다 어떻게 들고 갈라 그러냐? 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데. 예, 헌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른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왼쪽에. 근데 어떤 분들이 저보고요, 왜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 뭐 미담 이런 거는 소개 안 하고 허구한 날 비관적이고 슬픈 거, 아픈 것만 이야기하냐? 그걸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지금 협박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원래 비관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갖다가 하는 거지, 속에 비난이 가득하다면은 절대로 그 비난을 갖다가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어디 뭐 좀 몇 가지 이렇게 이 명구를 네? 뭐 이렇게 가을 초입에 찾아보는 네. 격언 뭐 명구 이런 거 40선 이런 거 읽고 왔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 오늘 입이 터져서 지금 방언이 나오시네요. 아, 오늘 제가 상대적으로 좀 무식함을 느낍니다. 민우아님, 노력과 성실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현실의 벽이죠. 그랬다면 삶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이분의 이 글을 읽고요, 마음이 좀 먹먹했는데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노력 많이 한다고 성실하다고 항상 그 대가를 공정하지가 않죠. 삶은 아이러니한 게 이 삶이지 맞습니다. 공정한 게 삶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돈 잘 벌고 성공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뭐 성실함도 있었겠지만은 솔직히 남을 속이거나 남을 짓밟는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진실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인생은요, 못 쓴 덩어리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참 김일성과 김정일이 부러웠습니다. 아, 아니 남자답게 살셨어. 뭐 화끈하고 멋졌어. 아니, 그보다 무슨 보천보학단이나 뭐 이런데 아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보면은 아니 저렇게 살고도 백수를 다 누리고 진짜 고단하게 이렇게 그 방송을 하고 늘 몸도 아프시고 이 삶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는 뭐 건지. 방송하고 몸만 좋은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 외에 좀 여러 가지 감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고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오늘도 무사입니다. 자, 예. 예. 자, 좋은 말씀입니다. 계곡사냥 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잔상들을 잘 표현해 주셨네요. 그나마 하루하루를 살지만 천국 가고 싶다는 믿음으로 저는 삽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삶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인데 영혼을 팔지 말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이 엄청 추해 보입니다. 참 이런 분들이 또 종교를 믿는 부분에 이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당님, 저는 이 영화 전혀 지겹지 않았습니다. 레인스키가 그 레인스키가 아니라 인사이드 레인입니다. 왜 갑자기 거기서 부정한 여자 레인스키가 등장하는지 참 제 영혼이 타락해 봅니다. 지금 시험 받고 계시는 아, 시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겹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받는 걸요. 마음이 참 아픈 영화였습니다. 포크 음악, 철양 맞고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어 전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영화 보면서 포크 음악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다시 굴러떨어질 바위를 끊임없이 꼭대기에 밀어 올리는 시치푸스의 운명 같은 거라는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어게인님, 매일매일 다람쥐 책벌기 돌듯이 살아가는 비루한 하루하루. 어제 오늘 똑같은 것 같지만 모르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내일을 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현재 진행형. 내일 또 태양이 떠오르겠지만 분명 오늘과는 조금 다를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늘 속으면서 또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주인공 이 사람의 인생도 많은 기대감 없어도 그래도 소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힘들 때 자기 최면도 걸고 도사도 되고 그러면서 힘든 날들을 조금이라도 잊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영화와 삶, 음악과 삶, 인사이드 루인 영화 이야기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보니까 인사이드 루인이라는 영화를요. 볼 때는 저도 참 지겹게 봤는데요. 가끔 가슴이 울리는 장면도 있었는데 보고 나니까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졌었는데요. 그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또 저와 비슷하게 느꼈다. 참 영화라는 게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부분이요. 요즘 뭐 액션이니 공포니 뭐 에로니 이런 영화들만 뭐 개그 이런 것만 팔아치는데 참 좋은 영화를 좀 많이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 특히 이 영화가 그 한국 영화가 특히 그 선동에 많이 이용됐지 않습니까?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현재를 갖다 부정하게 되고 그런 어떤 그 좌파들이 문화 권력을 장악해서 영화를 갖다가 그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거 혹세무민시켰는데 좀 정상적인 영화가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네. 저희 뭡니까 저이 그렇죠. 컬처팝 네. 그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의 이사랑입니다. 네. 대기업들 상업적 술수에 의한 대중들의 소비가 자지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계속 기계가 발전되어 소비를 조정하는 면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거칠애가 아닌 사람의 인격이라 내적 영혼이 맑은 사람이겠지요. 일본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의 소비 생활은 엄청 소박하고 검소한 점은 본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또 의계인님 앞에 소개해드렸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마치죠 뭐. 네, 지금번에 이 컬처팝 한번 보시고요. 네. 이거 문화를 또 해설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코드가 뭐 네, 김 사장님이 또 이 사업이 좀 잘 되시면 저하고 컬처팝을 같이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는데 부담이 되죠. 여기에 또 그 적정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확 치우쳐서 이렇게 그 재미를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좀 초대를 갖다가 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그 혹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잡아오십시오. 예, 있습니다. 문화에 조예가 깊다고 자처하는 근데 사람. 아주 자꾸 그 진중권이랑 유시민이랑 어울려가지고 제가 뛰어내려고 충고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까?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진중근도 제가 싸울 때는 미웠는데요. 지나가고 나니까 다 그 사람도 또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 생각하고 살아야지요. 그게 인생인가 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